안녕하세요. 2021년 3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 시장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을 맡고 있는 박성구입니다. 우선 PT 첫 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의 요약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바로 이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 건설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시장 동향에서 먼저 선행지표를 보면 건설 수주는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설 수주가 누적으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상승세에 미루어 보면은 3분기에 건설 수주가 일정 부분 줄어드는 것은 기저효과로 볼 수가 있어서 크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행지표인 건설 기성입니다. 건설 기성은 건설 수주와는 다르게 지금 연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당초 3분기부터는 사실 건설 기성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핑계를 대자면 폭염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건설 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수급이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탓에 건설 기성이 여전히 지금 3분기까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부터 선행지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게 시차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4분기에는 건설 기성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 건설 기성이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에 회복된 이후에 2022년까지 건설 기성은 좀 상향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설 자재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자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 원가를 일반적으로 건설 자재, 그리고 경비, 그리고 노무비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건설 자재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입니다. 자, 가장 높은 비중인데 사실은 상반기부터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특히 6월달 정도 와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다시 건설 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여전히 3분기에도 건설 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분기 건설 자재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생산자 물가 건설 중간재 기준으로 7월 달까지 올해 들어서 벌써 18%가량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축소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4분기에 제가 앞에서도 건설 기성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자재 가격이 바로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년 상반기에는 안정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로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강제 같은 경우에 올 6월 달에 자, 톤당 220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1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워낙 최근 들어와서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히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 연말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자재 가격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 시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 8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된 부분이 건설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지금 인상을 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저희가 15개월 동안 이어진 0.5%라는 초저금리 상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통상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 기업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상승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사안이고, 자, 그리고 25bp를 올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준금리가 0.75%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기업들 그리고 건설 기업들에 미치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4분기에 추가 인상을 어느 정도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미국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추가로 한 두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 차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접금융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은 원래부터 좀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큰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자금 조달이 좀 용이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청 자료로 산업별 대출금 그 비중을 보면 2008년에 전체 산업 중에서 건설업 대출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됐었는데, 자, 이게 2020년에는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즉 이미 금리와는 무관하게 이 은행들에서 좀 건설업계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업계가 자금 조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금리까지 몇 차례 인상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조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이번에 금리 한번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3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 시장과 이슈에 대해서 건설 시장 부분, 그리고 건설 자재 부분, 그리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